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나 이거 하나 갖고 왔어. 국회 렌즈 이거 하나 갖고 와서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요즘 안 내려가요? 서로 안 내려가요? 야, 앵글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왜? 다 넣으면은 오히려 이상해. 채널에 이게 뭐야 그래? 감각 있으면 감각해. 아 오케이? 이거 하나로 하는 거야. 채널A랑 다 아 그것도 싫어? 삼박지 않은데? 몇 명 갔냐? 우리 다가 20만 이상은 뭐 알아서 하겠지 당연히 맞아 사진은 우리는 원래 사진이 민주당 거거든요. 그럼 삼진이 감각이든 사진 한 낭만이든 분은 뭐 이렇게 도와주냐. 많은 걸 담으려고 하면 안 돼. 작은 것들. 몇 개, 요즘은. 한국도 사실,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펙트 남아. 그러니까, 어쨌든 해볼 때 많이 이러고 진짜 좋을 것 같다. 네,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박준광 의원님 바로 말씀하실 거라 피켓을 제가 이따 말씀 끝나면 드려요. 너가 베스트하잖아. 재현이가 마이크 하면서 해. 네, 박충건 예, 박충건 곧 오십니다. 곧 오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요거 옆에 뒀다가 나중에 그냥 나서보자. 아직 안 오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주기로는 키노피드도 싫지 않습니다. 모바일도 자연이에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동하시겠습니다. 응. 그럼 박정환 의원님 모시고 나서 해야지. 네. 네, 올라오시죠. 충관님 여기 서실게요. 네, 좋습니다. 넓은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TV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오늘 오전 10시 박상용 검사가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앞세워 박상용 검사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련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작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에서도 연어 술파티 의혹은 제외됐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는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전제로 한 청문회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이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항의하며 피켓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차하면 마지막 정당하다를 3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어술 파티 거짓 청문회 선서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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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연어술 파티 거짓 청문회 선서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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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주진우 위원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하면 될까? 마이크. 네, 조금만 이동할게요. 네,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주진우 위원장입니다. 박상용 검사를 탄압할수록 이재명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해서 권력의 충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상용 검사를 국회 선서 거부로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번호와 내용을 고발장에 썼습니다. AI를 돌려서 고발장을 쓰다 보니 나온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허위 판례와 내용을 적었으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환각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를 소환한 담당 경찰은 신용주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 2계장입니다. 영등포서 수사과장 시절에는 이진숙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던 장본인입니다. 또 이재명 아부와 야권인사 탄압으로 승진하고 영전해서 지금 광역수사대에 온 사람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타벅스는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사건은 뭉개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의 앞잡이 노릇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건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조작까지 해가면서 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맞습니까? 이재명 재판 취소에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오늘 이어가려고 합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민주당과 경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휘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꼭 죄는 덮어 씌우는 게 이재명식 죄 덮어 씌우기는 현장입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 했던 수사검사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기형적인 현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입은 막고 죄를 덮어 씌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재명식 진상규명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정작 입을 막은 쪽은 누구였습니까?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언감정법도 선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영교 위원장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라며 박 검사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법이 정한 소명 기회를 위원장의 권력으로 박탈해놓고 이제 와서 정언 거부와 국회 모욕을 운운하며 고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법권의 명백한 남용이자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은 증언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입을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권력에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에게 죄를 덧씌우는 것이라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상현 검사를 피의자로 내세운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한 고발과 수사로 관련 수사에 흠집을 내고 결국 대통령 재판을 멈추거나 없애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검사를 흔들어 재판의 근거까지 허무는 그 어떤 시도도 끝까지 막겠습니다. 마이크를 뺏는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흔든다고 이미 드러난 실체적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판의 근거를 허물려는 모든 정치적 외압과 사법방해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재판 취소 특위 부위원장 박충근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조희대 씨,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며 겁박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숨통부터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한술 더 뜹니다.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더니 정작 대통령의 살 길을 찾고 범죄 혐의를 지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 미래위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사법 보위부입니까? 대법원장은 겁박하고 검찰은 무력화하고 급기야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을 잡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박상현 검사의 이곳 경찰 출석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의 완성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서 무너진 법치국가의 미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이곳에 박상현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박상현 검사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경찰이 조사하겠다는 명분은 더더욱 터무니가 없습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박상현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당시 박상현 검사는 이미 관련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서명하겠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서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를 끄고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민주당이 소명할 기회를 막아놓자 경찰이 와서 소명하지 않았다고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보위부조차 한 수 배우고 갈 막무가내입니다. 박상현 검사를 향한 억울한 탄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이어 이제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특검이 모두 동원돼서 이재명 충성위원회를 자처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검경합동본부를 구성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멈춰 세운 재판 혐의들은 하나하나가 웬만한 부패 정치인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의혹의 리스트를 보자면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이고 사람으로 보면 범죄의 달인입니다. 경찰이 정적 제거의 도구를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돕는 하청 기관으로 기어이 전락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는 대통령의 죄는 지우고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에게는 죄를 씌우는 이 기막힌 사법 질서의 전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뒤틀린 사법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백광현 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광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방송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보기 영상으로 이 영상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상현 검사는 검찰, 법무부, 공수처,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 혹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찰입니다. 국회에서 모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를 이행했을 뿐이고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선서를 거부했을 뿐인데,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혔다는 이유로 국회 모욕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소리 꽥꽥 지르고 검사에게 자신이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이크도 뺏고 내쫓고 우리 모두 모욕을 느꼈습니다. 모욕을 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서영교 이하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박상용 검사이자 우리 국민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주진우 위원장이 말씀하셨듯 오늘 박상용 검사의 수사를 맡게 될 이 수사단에는 김병기 수사를 함께하는 부서 팀원들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사건 아닙니까? 그 쉬운 김병기 비리 사건을 이리도 질질 끌면서 사건 같지도 않은 박상용 검사의 사건은 이리도 신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사팀에는 이진숙 의원의 수갑 체포 당시에 동행했던 경찰도 포진해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2번의 인사이동을 거쳐서 여기 서울청까지 온 건데요. 부디 이 인사 과정에 비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광역수사단은 최근 이 정부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도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민주당 취향,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은 신속, 열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뭉개고 있는, 정말로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혹시 수사할 사건이 부족합니까? 박상용 검사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습니까? 혹시 찾아야 할 실종자가 부족합니까? 대한민국에 부족한 건 투표용지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시간에 국민의 안전을 조금 더 챙기거나 실종자 수색을 함께 하는 건 어떻습니까? 좀 더 큰 사건, 좀 더 센 사건이 하고 싶다면 현직 대통령 수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찰들은 지금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모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에서 고작 권력자들 입맛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경찰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냥개 혹은 애완견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의 입맛을 맞는 수사를 할 때는 애완견, 정적들을 제거할 때는 사냥개, 국민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십니까? 권력이란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모든 현직은 결국 전직이 됩니다. 권력에 기대어서 승진을 바라기보다는 시민 편에 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상용 검사 괴롭혀서 얻은 명예와 승진은 곧 부메랑이 되어서 당신들의 목을 겨눌 겁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일을 하십시오. 시민들은 경찰을 여러 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지금 나가서 발로 뛰고 실종자 찾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만약 그게 싫다면 당신들은 오늘부터는 공무원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오늘부터는 개처럼 짖으십시오. 애완견처럼 사냥개처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한슬 위원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참으로 섬뜩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같은 점만 찾아 형제가 되기를 강요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원수로 매도하지 않고 공존하는 체제입니다. 다름을 찾으면 원수라는 말이 다른 것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 현실의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당정청이 하나라는 말에서 그 하나의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협력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에는 엄연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그 하나의 범주에 포함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정청이 하나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 모두 친명입니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은 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친명, 검찰도 친명, 법원마저 친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대통령의 편에 설 수 있지만 국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엄중한 기준으로 오늘 박상용 검사의 소환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이던 지난 13일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최근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조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를 수사한 검사에게는 피의자라는 굴레를 씌워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판의 취소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수순 아닙니까? 정상적인 수사는 증거에서 출발해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여건이 보여주는 행태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절차를 억지로 꿰맞추는 역주행에 가깝습니다. 영화라면 결말을 미리 정해두고 장면을 이어붙이는 편집의 묘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사와 재판은 결코 한 편의 영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대통령 한 사람의 과거를 사후 편집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과거를 지우고 편집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곳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대통령의 재판 시계를 뒤로 돌리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며 국민의 삶의 시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오직 증거를 통해 밝혀내십시오. 검사라고 해서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억지로 짜맞춘 조작 기소라는 각본에 경찰이 확인 도장만 찍어주는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미리 짜놓은 결말을 수사기관이 대행하는 순간 수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사후 편집으로 전락합니다. 경찰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찰 배지는 민주당의 당원 배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도 배제해야 합니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정청의 결속을 핑계로 모든 국가기관의 사유화를 꾀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사법적 방어를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과제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정당은 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국가는 친명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모두 친명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온전히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금미 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곳 경찰청 앞에 어젯밤부터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정부로부터 박상용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장면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검사가 시민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밤을 새워 검사를 지켜야 합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언제까지 과천으로, 인천으로, 마포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압박하고 망신 줄 겁니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짜칩니다. 우리는 72년 동안 존속해온 검찰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마저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주도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298건 앞에 시민들은 경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 여성으로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두렵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은 이제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 아이, 내 가족, 내 이웃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민주의 황금시대. 민주당만 황금시대겠죠.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장기 집권을 논하는 민주당의 부푼 희망에 국민은 실소를 터뜨립니다. 입법 독재, 다수 의석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로운 토론을 히틀러로 매도하며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제명하려 하는 자들, 사법 독재, 전국의 현수막으로 사법부를 조롱하며 모든 대법관을 친명으로 재판까지 휘두르려 하는 자들, 재판이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민주당 강점기 같습니다. 누가 히틀러에 더 가까운지 아마 여러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자 수보다 득표자 수가 많은 초유의 부정사건에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시민의 절규에도, 무한공항 유가족이 방치되어도 국민들이 진짜 묻는 질문에는 SNS로조차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두렵다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도 검사들도 대부분 묵묵히 근로하고 있는 선량한 경찰들도 법관들도 군인들도 우리가 지킵시다.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것,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취소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쫄지 말고 재판 받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항의하며 피켓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마지막 정당하다를 3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어술 파티 거짓 청문회 선서 거부는 정당하다.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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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연어술 파티 거짓 청문회 선서 거부는 정당하다.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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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투기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게 수고 많으시고. 내가 되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한번 발언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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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티조가 주시다라 오늘 방송화에. 네, 아이고, 알려서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어드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백광현 씨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정의구역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이죠. 따로 찍을게요. 이렇게 찍어놨어. 네. 따로 찍을까요? 잘 아시죠? 아, 어머님이세요? 아, 나는 다른 분인 줄 알고. 네. 같이 찍어도 돼요. 네. 닮으셨다. 네. 네. 아, 그래요? 저 인사 좀 하고 갈게요. 네.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사 좀 하고 갈게요.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네, 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드럼통 조심하세요. 네. 조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같이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날까요? 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검내기가 박상룡이 아버지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네. 박상룡에 대해서 네네네. 아, 제 아끼는 후배이죠. 훌륭해요. 많이 신경 써주셔서 예. 절대 문제 안 생길 거예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명함 좀 하나. 아, 예. 네. 제가 명함 좀. 차 조심하십시오. 예. 예. 아이. 왜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이런 거는 위헌 아닙니까? 소명할 수 있게 네,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와.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잠깐, 저 안전벨트만 좀 매고요. 조명한 마음 와, 오늘 철야 집회를 통해서 여기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어제 밤부터 이렇게 모였다고 하시는데, 방금 제가 인사한 분이 박상용 검사 아버지래요. 아, 너무 반갑게 인사드렸는데, 저는 박상용 검사를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되게 용기 있게 싸워준 것에 대해서 진짜 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상용 검사가 자랑스럽고, 또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싸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싸움을 같이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 박상용 검사 아버지도 와 계시니까 좀 절로 숙연해지네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너무 의연하게, 예, 박상용 검사를 지켜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와 국민들이 감사하죠. 예, 그 가족 입장에서는 또 박상용 검사가, 예, 권력 앞에서 경찰 수사받아, 검찰 수사받아, 또 뭐 징계 절차 있어, 공수처 또 수사받아, 그러면은 가족분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예, 박상용 검사한테 왜 혼자 나서서 이렇게 고초를 자초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박상용 검사를 격려하시고, 예, 수사받는 곳까지 나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정말 감동이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아들이 이런 억지로, 거대 민주당이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데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은 인간들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성이 말살되는 사람, 공산주의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성을 먼저 말살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문화, 예술, 권력자를 찬양하는 수단으로만 쓸 뿐이지, 독재자나
공산주의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운 창의력을 그대로 놔두지 않거든요. 자유를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젊은 검사에 대해서 좀 탄압하고, 뭐 가족들이 있든 말든, 서영교 법사위원장 자기 가족은 보좌진으로 몰래 임용해 가지고 거기서 국민 혈세 빼먹고 그걸로 탈당까지 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남의 자랑스러운 검사 아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게 어제 저도 알았는데요. 민주당 판례 고발장을 판례를 써서 막 제가 되는 것처럼 뒤집어 씌웠는데 그 판례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라고 합니다. 가끔 요새 그런 뉴스 나오거든요. 경찰관이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하면서 AI 돌려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 서류를 만드니까 완전히 가짜 내용, 정반대의 판례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막 적용돼서 국민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그 고발장에 판례 번호가 완전히 엉터리 번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 자료에 속은 거죠. 그래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작성죄지만 이번에 박상용 검사 수사했던 그 수사팀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신용주 담당 수사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영등포서 수사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실 겁니다. 우리 이진숙 의원이 전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민간인 신분일 때 방통위를 막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고 유튜브 방송에 나온 거 가지고 무슨 허위사실 공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갑을 이렇게 채웠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와, 중국 공안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중국 공안이나 할 법한 짓이에요. 왜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야권 인사라는 이유로, 언론에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언론에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는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역겹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또 국회로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지금은 민주당과 싸우는 최전선에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야권 인사를 죄도 안 되는데 탄압하고 체포했으면 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상을 주잖아요. 이재명한테 딸랑거리면은 좋아진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도 딸랑거리라고. 그게 공산당 수법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국가관 있고 공무원 공직관이 있는 그런 경찰이나 검사들은 그런데 굴복하면 안 돼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랑거리면은 사탕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존심상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 광역수사대는 경찰에서 요직이에요. 공공수사 쪽 부분은 소위 말하는 국회에서 고발하는 사건들을 도맡아 하는 요직이거든요. 또 승진하기 좋은 자리예요. 이미 승진해서 이진숙 체포의 공으로 승진하고 영전해서 여기 왔어. 근데 여기서 또 승진하려고, 또 영전하려고 박상용 검사 소환한 거예요. 무슨 이런 사건이, 제가 민주당을 고발한 사건도 수십 건인데 그건 하나도 조사 안 하거든요. 근데 왜 박상용 검사 사건만 급합니까?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는 죄도 안 될 뿐더러 그게 무슨 민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건 늦게 처리하면은 국민에게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만 똥줄 타는 거지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들보다 더 빨리
불러서 소환 조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박상용 검사 수사했던 그 신용주 수사관은 그 팀 자체가 스타벅스는 압수수색하고 김병기 사건을 말아먹은 그 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팀이 뭐 신용주 위에도 있겠죠. 하나의 팀이 민주당의 그냥 별동 부대처럼 됐어요. 민주당 산하에 그냥 기동대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자기 테러 당한 사건 경찰이 100명이나 되는 수사팀을 꾸려서 또 배후를 캐겠다고 몇 년 지난 사건을 또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의 경찰관만 투입돼서 수색했어도 지금 진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고인이 되신 장미란 씨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보도에 났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나는 게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따님이 그 평소에 겁이 많아서 야자수 쪽이, 야자수가 왜 이 나무가 그 나무 기둥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엄청 가시투성이거든요. 그 캄캄한 가시투성이인 야자숲에 평소에도 무섭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들어갔겠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이미 유골화 됐기 때문에 뼈밖에 없는데 뭘 추정하고 자살을 어떻게 추정한단 말입니까? 타살로 추정해도 뒤집을 반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오늘 박상용 검사 10시에 소환되는데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엄정하게 수사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마주치지 않고 그냥 저기서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 활동만 하고 저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회로 돌아가는 이걸로 댓글을 잠깐 보면 되겠네. 네. 국회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조특위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또 회의를 해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은 올림픽공원 재건표는요, 여러분, 누가 봐도 꼼수입니다. 선거 부정을 밝히고 사전선거제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건을 말아먹고 대충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좋다. 특검이랑 같이 하려면 제대로 하자. 특검이 압수영장 받고, 특검이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루짜리 반나절짜리 말고 열흘 20일이든 가서 모든 거 다 뒤지잔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지문 다 따가지고 어떤 사람이 몰래 투표함 만졌는지도 다 정밀하게 검증하고 표도 하나하나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공개 검증하고 과학수사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무슨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자고 했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그 증거물에 대해서 열흘 20일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현장 검증 가자고 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뒷짐지고 그냥 뒤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40분 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CCTV 위치도 좀 확인하고 이왕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문도 열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밝혔고, 더 밝히려고 해도 빨리 가기 바빠요. 국회의원은 뭐 쇼하려고 합니까? 그냥 국회의원 행사하면 30분 그냥 띡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뭘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과학수사 해봤습니까? 거기다가 반나절 주고 재검표 하는데 뒤에서 들러리 쓰면은 그게 무슨, 그게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국민들의 의혹만 더 커지는 것이지. 근데 특검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몇 가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재검표 절차에 관여하게 되더라도 그 투표함은 봉인해서 증거물이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공문 내용 때문에 제가 다시 회의를 하러 가는 건데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특검이 10일, 20일 제대로 수사할 때 저보고 매일 출근해서 국조특위위원으로서 참여하라면 저 참여할게요. 근데 반나절짜리 민주당 쇼에 저는 참여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네. 증거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내는 거는 민주당에게 압박하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특검이 공문을 잘 보냈다고 봐요. 하지만 특검조차도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민주당 꼼수판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수사하는 판에 국조특위가 도와줘야지. 이제 8월 30일이면 마감되고, 네? 선관위가 군기가 빠져서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슬금슬금 꽁무니 빼는 마당에 이거를 과연 국조특위의 특검이 들러리를 서야 하겠습니까? 반대죠. 특검이 수사하는데 국조특위가 들러리를 서야죠.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듯이 하란 말입니다. 근데 수사하듯이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제가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봤어요. 거부하면은 올림픽공원 재검표는 막아지는 겁니다. 민주당 자체가 거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래 국조특위가 열리기로 했는데 제가 강력히 반대하고 지금 국조특위 위원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거니까 민주당이 국조특위는 못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해요. 그 기자회견을 열면은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오후에 다시 열 거고요. 이게 도착했으니까 안전벨트 좀 풀게요. 이게 여러분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짓거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방해하는 세력은 제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여러분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세요. 특검이 설사 대충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대충 심판 보다가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민심이 활활 타오르면 특검도 그 불길 때문에 자기 마음을 고쳐 먹는 거고요. 또 제대로 수사하려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응원하고 더 푸시하면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휴대폰으로 댓글을 보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이네. 예. 예. 저는 지금 이 휴대폰으로 댓글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고 박상현 검사 응원합니다. 권력에 쫄지 말고 예. 당당히 대처하십시오. 국민들이 함께하고 제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검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은 제가 국조특위 회의를 통해서 또 이걸 막으러 가는데 제가 올림픽공원 재검표 반드시 막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 저도 세 번째 회의라서 좀 짜증이 나는데요. 짜증 나는 건 나는 거고 가서 이 짜증과 분노를 제가 다다다다 하는 거 잘하거든요. 다다다다 해서 제가 정리하고 올게요. 네, 저는 오늘 그 회의가 있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나중에 또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감사합니다.